예, 이제 파이썬 설치가 끝났고 실제로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API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구현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라이브러리나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REST 방식 API로 호출을 해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표준 규격에만 맞으면 또는 뭐 일반적인 웹 방식에서 포스트나 겟 방식으로만 호출을 해도 그 결과가 리턴이 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기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엔 베이스 py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정보와 제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한 타겟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려놓습니다. 조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시 읽어와서 다시 주문을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오더에서는 이제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파일로 구분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구분했던 이유가 타겟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콘솔이다 보니까 윈도우처럼 조금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어떤 만든 파일 중에 여기서 좀 예외로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생기면 여기서 수정해서 파일을 바꾸고 다시 오더를 시키면 되니까 구조 자체를 일단은 나눠서 조회와 매수 매도를 처리하는 이 부분으로 나눠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base.py를 살펴보게 되면요. 예, base.py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구조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왔습니다. 아마 컴파일 하다가 없으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pip 인스톨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으로 종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목의 구분은 그냥 순번을 관리하는 게 있고요. 종목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50개만 임으로 뽑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꼭 제이슨 데이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종 타겟이라고 하는 곳에 종목 타겟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뭐 write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명하고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파일을 쓰는 함수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예. 종목이 있고 주문이 있고 URL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리얼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 open API koreainvestment.com 9443 이게 이제 리얼 URL을 호출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파일로 계좌번호와 앱키와 앱스크립트 키를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파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일로 또 따로 넣어놨고요. 파일.open 파일은 오픈해가지고 파일을 리드로 그냥 읽고 거기서 읽어오면 계좌번호가 읽어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파이썬이 워낙에 좀 쉽게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파일을 읽어서 해당하는 정보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그 다음에 앱키, 앱시크릿 키를 읽어왔죠. 이 두 개는 한국투자증권 사이트에서 API 키를 신청할 때 이 두 개가 반환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미리 만들고요. 요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 하나를 물어볼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엔터를 누르면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현재 날짜로 처리를 할 거고요. 다른 날짜를 입력하면 그 날 기준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혹시 돌릴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인풋 값이 C면은 컨티뉴로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Q면은 멈춰서 정지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했고 여기서 이제 몇몇 함수들이 있습니다. 일자별 시세에서 시세를 가져오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국투자증권 API의 명령어에 다 있기 때문에 이 TRID라고 해서 이 거래 번호만 알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 API가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걸로 구분하기 때문에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때 앱키, 앱, 시크릿 키, 액세스 토큰이라고 해서 액세스 토큰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처음에 가져오는 값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볼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호출하면 이제 일자별 시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목에 해당하는 이렇게 가져오고요. 기간별 시세라고 해서 종목 코드의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넘겨주면 그거를 이제 종목 코드의 일자별 시세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소스.json에서 JSON으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시키라고 해서 나중에 아마 여러분이 주문을 하거나 이럴 때 매수 매도를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좀 생소할 겁니다. 처리하는 방식이 데이터를 넣어서 해시키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다음처럼 호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는 계속 남겨둘 거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읽어와서 그 쭉 계좌번호에 있는 그 종목들까지 다 읽어와서 반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수로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 게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종가 기준으로 고가와 저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가져오기 위해서 533 수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소스를 그대로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인증키를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받은 앱키하고 앱시크릿 키를 받아와서 바디를 만들고요. 이걸 호출해서 응답을 받으면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호출할 때마다 액세스 토큰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아마 카톡이나 이런데 로그인 됐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뜹니다. 이게 됐으면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계좌번호를 가져옵니다.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져오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계좌가 있겠죠. 그 계좌를 받아왔는데 그 계좌를 포르프를 이용해서 루프를 돌면서 하나하나 다시 이제 종목이라고 하는 어레이에다가 종 템프라고 하는 어레이에다가 정보를 담았죠. 종목 코드, 종목명, 가격, 원 매매할 때 원래 가격, 현재의 가격, 원 금액, 현재의 금액, 그 다음에 현재 이득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 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반환해서 어레이에 갖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계좌번호하고 또 아까 종목 타겟이라 해서 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에 해당하는 그 타겟에 해당하는 종목을 쭉 읽어와서 역시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져온 종목과 이거를 이용해서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쭉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 했다면 그 종목에 해당하는 일자별 시세가 있습니다. 일자별 시세가 있는데 일자별 시세를 이제 처리해서 차트 데이터 일자별 시세 아까 일자별 시세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일자별 시세를 쭉 가져와서 그때 현재 어제 뭐 올라간 이율 올라간 플러스 내려간 플러스 가격 이런 것들을 쭉 가져오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임으로 스토캐스틱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스토캐스틱을 가져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전날의 스토캐스틱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씁니다. 제이슨 데이터에 그냥 그대로 다 써요.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포르프를 돌려서 종5이라고 하는 곳에 쭉 루프를 돌면서 종5에다가 쭉쭉 아이템으로 다 적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다 적고 이것을 제이슨 파일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여기서 py base.py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오늘 날짜로 현재 2023년 1월 12일 날짜로 실행을 시킵니다. 지금 종목별로 기간별 시세를 쭉 가져오는 것이고요. 카톡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로그인이 됐다는 알림 종목을 줍니다. 현재 50개 종목을 했기 때문에 50개 종목이 처리가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쭉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방금 여기에 만들어졌죠. 조금 전에 여기 생성이 됐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예, 제이슨 형태로 쭉 종목이 있죠. 000, 3502 이제 이거는 읽어와서 다시 디코딩이 되면 한글로 출력이 될 거고요. 가지고 있는 개수는 없고 가지고 있지 않고 어제 상승률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얼마고 그 전날의 스토캐스틱은 얼마고 이때 날짜에 업데이트를 했다 해서 이 파일을 쭉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만들었으면 이제 주문을 하는 곳에서 이 파일을 읽어다가 다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오더 쪽에 가보시면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매도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기 계좌번호 앱키, 앱시크릿 키를 가져오고요. 날짜를 읽어와서 처리합니다. 해시맵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get 해시 키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해시 키를 가져와서 매수 매도해서 쓰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수 매도를 해도 되지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예약 매수와 예약 매도를 하는 형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더 프리저브라고 해서 종목 코드, 수량, 금액, 그 다음에 살 건지 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여기에 넣어줬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헤더에다 넣어줬는데 이때 해시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디라고 해서 요 데이터 값을 해시키에 이 함수에다 넣어줘서 그 해시키를 반환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가.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참 찾게 되거든요. 해시키를 이용해서 이 바디 부분을 넣어줘서 그거를 해시키에 넣어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됐으면 이거를 이제 다시 던지게 되죠. 여기는 TRID라고 해서 트랜잭션 코드가 예약 매수나 예약 매도를 거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약 매수, 예약 매도를 걸고 결과를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별 의미는 없고요. 현재 가격 같은 경우를 이제 50원 단위로 늘릴 거냐, 100원 위로 올릴 거냐, 뭐 이런 구분들을 좀 했습니다. 가격마다 어떤 거는 1원일 거고요. 어떤 거는 5원 단위가 될 거고, 어떤 거는 10원 단위로 그 호가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걸 계산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읽어오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베이스 데이터를 만들었었죠. 이거를 base.py가 패를 만들었는데, 오더에서 읽어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다시 리드 파일에서 파일명을 읽어서 쓰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파일이 시작할 때 제이슨 파일, 현재 일자 기준으로 제이슨 파일을 읽어와서 포르프를 돌면서 제이슨 데이터에 이제 그 내용을 뿌려줍니다.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인증키를 역시 또 가져오고요. 항상 인증키는 가져와야 되고요. 액세스 토큰이 생성이 됐으면 이제 종목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쭉 그 종목 제이슨 데이터를 세팅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스토캐스틱이 80보다 작다가 80% 위로 올라가면 판다고 그랬었고요. 20보다 크다가 20보다 내려가면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팔 때는 현재 있는 그 계좌 정보에 있는 잔량을 다 팔게끔 해놨고요. 살 때는 10개씩 사도록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됐다면 걔를 이제 오더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오더 프리저브에서 아까 예약 주문했던 그 내용을 구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포르플 돌려서 돌고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타임점 슬립이라고 해서 시간적인 갭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투자증권 API로 호출할 때 너무 짧은 간격에 너무 많은 수량을 호출하면 여러분이 차단됩니다. 항상 차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이렇게 약간씩 간격을 두고 거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py order.py 하면 이제 이 파일을 읽어서 처리를 하겠죠. 이렇게 가져왔고요. 진행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오더를 시킬 거냐. 오더를 누르면 오더가 되겠죠. 현재는 지금 매핑되는 게 없어서 수치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현재는 매수 조건이 맞는 게 없네요. 20에서 20이 없어가지고 임의로 50보다 크다가 50% 내려간 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다시 오더를 누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새 종목이 걸렸죠. 삼성물산, CKHT, EM플러스가 그 수치 안에 들어서 10개씩 사라고 이렇게 명령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5를 누르면 주문을 할 텐데 아마 지금이 예약 주문 시간이 아니어서 에러가 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실제로 이제 API를 호출을 했는데 지금은 예약 주문 시간이 아니어서 이렇게 오류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종목을 계좌에서 읽어서 각 종목별로 필요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할당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계좌의 잔고라든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잔고 금액 같은 거, 원금액이 있었고 현재 실제 금액이 있었죠. 그런 것들 다 읽어와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문을 매수냐 매도냐를 간단하게 이제 임의의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구분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명령을 날리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네, 심플합니다. 알고 나면 상당히 심플하고요.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는 아래 자세한 내용에 또는 댓글에 GitHub 주소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거기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